진짜 뭔가 지난 6개월 동안 늦은 나이에 새로운 분야를 공부한다는 게 나름대로 매일매일의 도전이었습니다. 약 2주간 방학을 하게 되어 간만에 쉬면서 강철 부대를 시청했는데요. 3일 동안 아주 푹 빠져서 보게 되더군요. 20여 년 전 군생활도 회상하면서 피가 끓기도 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미션을 끝내는 각 부대 예비역 대원들의 투지를 보며 마치 나도 그들의 전우가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응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형 뒤에서 머리를 박수 하는 모습이 머리로 민다고 게 도움이 되겠어 그게? 근데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정민 이 친구가 그 김민수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했겠어 자기가. 군인이 포기하는 순간 국가와 국민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특전사 예비역인 박준우 대원의 말을 들을 때는 온몸에 소름이 끼치며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승자만 살아남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오히려 패자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희한한 장면이 연출되더군요. 우리는 상대평가에 익숙해 있고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를 이기는 것이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1등만이 살아남고 승자가 독점하는 상대평가 세상에서 절대평가의 필요성을 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첫째도 병역 의무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가면 이런 일도 있겠구나 느끼죠. 강철부대 파이팅! 집중했어! 나 지 올라와. 잠깐만. 나 지 올라오는데. 강준이 상태가 안 좋네요. 정민아, 물 먹고 쉬고 있어. 저희 전우회라는 게 참. 이거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제가 대학에 다녔던 90년대 초반에는 절대평가 기준으로 학점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상대평가 기준으로 학점을 주는 학교가 많아졌어요. 상위 몇 %까지 A를 주고 그 다음 몇 %까지 B를 주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어디 아파? 괜찮아?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 정민아. 고개 들어. 정신 놓지 마. 정민아 가야 돼. 정신 놓지 마. 괜찮아. 하나, 둘. 이정민이 안 다쳤으면 몰랐는데 진짜. 한국의 시험 대부분이 상대평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공부해서 어느 기준점 이상의 지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상위 몇 프로 안에 드는 게 중요합니다. 경쟁자를 제치고 몇 등 안에 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끝까지 가는 게 난 너무 진짜 존경한다 진짜. 지원자는 많고 모집 인원은 적으니 그만큼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러 시험에서는 비정상적인 경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을 경호하는 NCT! 또 들어간다고? 그냥 스스로 겨울 바다에 들어가. 중고등학교 교사를 채용하는 중등 임용고사 시험을 예로 들어 볼게요. 제가 알고 있는 서울 소재 사범대는 적어도 7개입니다. 한 학교가 한 해에 30명의 졸업생만 배출해도 210명이 되죠. 복수 전공, 이중 전공으로 대학에서 교직 이수를 하거나 대학원에서 교직 이수를 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한 해에 중등 임용고사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은 한 과목에 400명 이상이 될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얘기 어디 있어요? 상황이
당황했어. 제가 중등 임용고사 시험을 치를 당시에는 서울의 국어교사 모집 인원이 20명 내외였습니다. 원래는 10명 내외로 공고가 났다가 수많은 수험생들의 항의를 받고 20명 내외로 증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 해 국어 과목 중등 임용고사 자격이 주어지는 졸업생들을 고려했을 때 경쟁률이 20대 1인 거죠. 인정하기 쉽지만 후회는 남기지 말자. 하지만 실제 경쟁률은 50대 1 아니 100대 1도 됩니다. 왜냐하면 국어 과목 임용고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해 졸업생만이 아니죠. 1년, 2년 아니 수년간 계속 임용고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해 졸업생보다 몇 배는 더 많을 거예요. 특전사 부대 이름을 등 뒤에 새기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기 때문에 진짜 오늘 죽더라도 미션 임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서울 소재 사범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수입과 명예로운 직업의 특징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울 소재 사범대학의 입학 성적은 각 학교마다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입학 점수가 고루 높습니다. 특전사 잡아야지. 특전사 잡아야지. 누구 맘대로 잡혀. 다시 말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사범대에 입학한 학생들끼리 서로 50대 1,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이죠. 물론 과목에 따라 시기에 따라 상황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다 왔어. 바로 가야 돼. 2초. 김현동이. 가자. 둘, 셋. 깡으로 하는 거야 이제.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절대적인 수준에 도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를 누르고 상위 몇 %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이씨 진짜. 하나, 둘, 셋.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겠지만 44년간 살아온 제 한국의 삶은 그랬습니다. 반에서 몇 등, 학년 전체에서 몇 등, 모의고사 시험에서 전국 몇 등, 이 순위가 아주 중요했죠. 왜 끝났는데 그만해. 학력고사라는 시험에서도 시험 점수보다는 지원자들의 순위가 중요했고 심지어 군번도 동기들과 경쟁한 순위입니다. 군번 XX-1001번이 1등이고 XX-1002번이 2등입니다. 캐나다는 이런 면에서 경쟁이 덜 치열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인 프라이머리 스쿨과 중고등학교인 세컨더리 스쿨 과정에서의 평가는 절대평가입니다. 대학 입학도 한국만큼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전공에 따라 지정된 입학 자격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고 입학을 위해 부족한 부분만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 캐나다에서는 교직을 이수하고 지정된 기준의 능력을 갖추면 교사가 되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한국처럼 자격을 갖춘 지원자들끼리 수십 대 1의 경쟁을 뚫고 교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주는 교사가 부족하여 이미 은퇴한 교사까지 복직시켜 부족한 교사 인원을 충원시켰습니다. 캐나다 교사들도 교육공무원으로 안정된 수입을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명예로운 직업이기 때문에 한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과 다른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고 대부분 초중등 학교에 임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캐나다는 일부 직업의 쏠림 현상이 한국처럼 심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이때 말려버리면 안 된다. 이번 영상에서 한국은 왜 일부 직업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사회 현상까지 다루지는 않습니다. 경쟁 구도 측면에서 한국보다는 캐나다가 더 낫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니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SLT 김민수 대원 사격. 승철 대답해. 승철 다 무시하고 5층에 있는 해머 찾아. 5층에 있는 해머 찾아서 8층으로 올라와 둘이.
상대평가로 치열하게 경쟁을 치러야 하는 승자 독점 세상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자는 게 이번 영상의 초점입니다. 타겟을 제거 안 하면 안 돼. 아 진짜 이런다니까. 진짜 미치겠네. 다시 진짜 아니 언제 안 냈어요. 한국은 전쟁 후 폐허가 된 잿더미 속에서 70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며 세계 경제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 이것은 바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투지를 불살랐던 한국인들의 생존 능력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캐나다 이민자들 중에서도 한국인들은 대부분 성실한 능력자로 각 분야에서 인정받으며 살아갑니다. 저도 한국인이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한국인들은 자기 분야에서 정말 성실하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밀지 말아주세요. 위험합니다. 민수 진짜 제발 하면 안 돼. 지금 나 완전 무너져. 그러면 지금 나 완전 무너져. 그러면 너무 화가 나나 봐. 한국인 이민자들은 외국인들과 개인적으로 경쟁했을 때 두드러진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팀을 이루고 서로 화합하면서 절대적인 기준에 도달하는 측면에서는 약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너져요. 엇걸어 갈 테니까. 강철 부대 프로그램으로 화두를 전환해 볼까요? 승자만이 살아남는 서바이벌 미션에서 1위를 차지한 UDT도 정말 괴물같이 훌륭했지만 제일 먼저 탈락한 해병대 수색대, 그 다음으로 탈락한 SDT 대원들도 너무너무 멋있는 사나이들이었습니다. 김범성을 밟고 정종현이 먼저 올라갑니다. 선박 대테러 작전에서 정종철 대원이 대항군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UDT의 전투력에 매료되어 심장이 요동치기도 했지만 이게 다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불혹에 가까운 나이에 250kg의 타이어 운반 미션을 끝까지 해낸 오종혁 대원과 더불어 모든 해병대 수색대 대원이 보여준 정신력은 제가 살아가는 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와! 발소리가 안 나요. 아니 소리 뭐야? 소리 꺼놓은 줄 알았어 나. 야, 이거는 진짜 볼만하다. 자, UDT 출발. 어리고 앳된 모습으로 40kg의 군장을 메고 총기를 든 채 10km 산악구보를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SDT 대원들의 모습은 한동안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강철부대 프로그램을 3일 동안 열광하며 볼 수 있었던 것은 승자도 패자도 똑같이 미션을 끝까지 해내는 과정에서 모두 보석같이 빛났고 멋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아무리 전투력과 정신력이 세계 최강이라고 해도 혼자서 250kg의 타이어를 뒤집어가며 400m를 갈 수는 없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40도를 오르내리는 히트웨이브가 캐나다 서부를 강타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상기후 변화를 겪으면서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거대한 미션이 주어졌죠. 팀을 이루고 서로 힘을 합쳐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오, 정동현 배우님이 바로 출발했어요. 뭐 내려오면 바로 가는 거죠. 캐나다 이민사회에서 이스라엘 출신 이민자들과 중국 출신 이민자들은 그들만의 강력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대도시에는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어 있고 그 안에서는 중국어만 사용해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개별적으로 강합니다. 상대평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온 한국인들은 개인전에 아주 강합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강철 부대를 보면서 캐나다에서도 우리 한국인 이민자들이 서로 똘똘 뭉쳐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역시 사격 1등. 야, 이거 정지원이 다 했네, 끝에. 야 정종현 혼자 지금 다 킬했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똘똘 뭉치지 못하고 단체전에서 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의 카톡 프사에 이런 말이 적혀 있더군요. 성공보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자. 이는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니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단체전보다는 개인전에서 강한 한국 출신 캐나다 이민자로서 삶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만한 글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군 예비역 중위로서 공군 특수부대가 강철부대에 참여하지 않은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